이준석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 중진들의 목소리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총에서 그 당 대표의 공개 발언 자체가 지금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은 오늘 모든 일정을 뒤에 취소하고 무제한 토론에도 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 통상적으로 대표가 할 수 있는 공개 발언을 이번에 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모든 토론 과정을 공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누가 반대하고 계신 거예요? 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걸 가볍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2030 다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굉장히 장점도 많고 하시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는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있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과연 2030을 제대로 상징했나? 이준석 대표의 최근 이제 행보에 대해서 네. 불만이 아주 높아요. 저한테도 많이 와요. 근데 이제는 후보가 이준석 노선으로 가기로 한 거기 때문에 후보가 좀 결단해 줬으면 좋겠어요. 후보가 이준석 대표 공격을 멈춰달라. 의원들에게 그런 요청을 강하게 하면 이준석 대표도 또 더 윤석열 후보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명분과 여지가 더 커지는 거죠. 지금 이준석 대표의 공개 모두 발언도 저희가 한번 집중해서 들어봤고, 현장에 있었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의견과 현장 분위기도 저희가 비공개지만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 정리를 좀 해볼게요.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다시 신임하기로 했고,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 비공개 토론, 앞서 그 비공개 토론 현장 목소리를 박 의원님 직접 전해주셨는데, 그리고 1시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오후 의원총회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오후부터 좀 실랑이가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는 공개해야 된다, 모두 발언. 그런데 일단 의원들은 비공개로 좀 참석하면 어떻겠냐라는 갑론을박이 있다가 지금 5시 26분부터 정확히 이준석 대표의 공개 모두 발언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제작진한테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모두 발언은 끝이 났나요? 끝이 났군요. 대략 한 30분 넘게 진행이 됐고, 이제 비공개로, 박 의원님은 비공개로 지금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준석 대표는 모든 과정을 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1시 이후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하. 그러다 타협점을 찾은 것이 모두 발언만 공개를 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모두 발언이 끝났기 때문에 비공개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그럼 이거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무제한 토론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회의 형식은 비공개지만 이준석 대표가 아까 마이크에 섰던 단상에 있고, 105명에 가까운 국민의 의원들이 손들고 하나씩 질문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형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의자에 앉고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앞으로 나가서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고, 답변은 이준석 대표가 좌석에서 핸드마이크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공개인데 마치 저희가 안에 들어간 듯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그런데 예상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한 발 정도 물러섰다는 평가도 있어서, 모두 발언에서는요, 자기가 이제 본인은 의원들이 요구하면 선대본 복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비공개 의총에서 예를 들어 좀 더 전향적으로 의원들과의 갑론을박이 있더라도, 그럼 내가 좀 더 한 발 더 물러설 테니 윤석열 후보도 한 발 더 물러서달라라고 하면 뭔가 극적인 타협점은 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모두 발언은 49%는 의원들에게 한 얘기겠지만 51%는 아마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선전전을 한 걸로 봐야 될 겁니다. 대체로 내용이 나는 이런 진짜 진정성을 갖고 일했던 거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윤 후보나 윤 후보 측근들이 나의 이런 마음을 못 알아주고 그렇게 본인을 왜곡했고, 의원 여러분들도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고, 이건 잘못된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선전전을 했고, 그래서 비공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통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 대표가 이런 모든 자기의 행동이 대선을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대표의 그동안의 말이 아니라 행동은 윤석열 후보를 저격하고 당이 대선 승리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이제 비공개 의총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화끈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들이 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또 하나는 대선 승리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소환이라든지 윤리위원이라든지 이런 게 실효성과 시간 이런 걸 따져보면 과연 어떨까? 아까 이제 우리 박 의원은 74분의 3과 이제 4분의 1로 나눴는데 이게 이제 비공개 토론이 되고 토론이 끝날 때쯤에는 어떤 여론을 형성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안에는 그 큰 물줄기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이 벌써 1월하고도 이제 그 초순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중순 넘어가죠. 1월 말부터 2월 초가 설 연휴예요. 그 이후에는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은 여론이 크게 바뀔 그 어떤 변곡점 같은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주 안에 이거를 마무리 져야지 다음 주 안에 그 여론 형성이 돼가지고 설 전후에 여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끝장 토론을 하든 밤샘 토론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지 않고 이걸 또 내일까지 미룬다? 그러면 아마 내일 보나마나 김종인 위원장이 여러 매체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봐라. 이준석 제대로 못 다루는 주제에 무슨 대통령을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면은 또 걷잡을 수 없고 또 그 다음 날쯤 되면은 특정 정치인과 가까운 분이 나서가지고 아이고 이제 후보 교체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왕에 다 모였기 때문에 의총에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맨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가 들어가가지고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학 교수님, 뭐 일단 제가 또 두 분 말씀과 좀 반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본인 연습 문제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선대본 의원들이 원하면 복귀하겠다 이렇게 약간은 한 발 혹은 두 발 물러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로 좀 급반전될 가능성이 있으면 오히려 이게 국민의힘에게는 뭐 독이 아니라 약이 될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의총에서 복귀를 원하면 복귀하겠다. 어떤 자리 불문하고 이 얘기인데 저는 그거를 거꾸로 복귀를 안 할 명분을 사실상 얻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총에서 내가 복귀하고 싶었는데 의원들이 나 뭐 복귀 원하지 않아서 나 안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맥락으로 지금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생각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저런 장면에 있으면 사실은 지금 이제 다시 비공개로 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치열해지고 격앙됩니다. 상황은 사실은 정리되기보다는 악화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장면에서 갑자기 타협점이 그래 우리가 대선 승리해야 돼. 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화합하자. 그럴 거면 아예 저걸 만들지도 않죠. 이미 저는 정리가 다 끝난 거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장면을 만들지를 말았어야 돼요. 애초에.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윤석열 후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도 교통정리를 화끈하게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를 보호해 주든가 아니면 그냥 나가라 그러든가 안 나갈 거면 선거 개입하는 발언하지 말라 그러든가 뭔가 선명하게 후보가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걸 넘어가기 어렵거든요. 잠시 여의도 국회 상황 중간 점검을 좀 해볼까요? 앞서 저희가 5시 26분부터 진행이 된 이준석 대표의 공개 모두 발언을 잠시 만나봤고요. 지금 시간이 6시 12분인데 국민의힘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포함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공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비공개인데 저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단체 대화방이 있다면 있습니다. 있죠. 지금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여셔도 되니까 지금 당내에서 좀 비공개해서 어떤 의원들이 오고 갔는지 뭐 잠시 저에게 몇 가지 공개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근데 지금 전부 몰두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체방에 뭘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아도 이걸 보지 않아도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아마 세게 발언했던 강성 의원들이 계속 지금 발언을 하면서 백의종군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도와주겠고 대선 이기는 게 목표라면 백의종군 하라, 사퇴하고 나오라 이런 얘기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여러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폭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저 의원총회 자리에 윤석열 후보가 뭐 물론 의원 신분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전에도 다녔다 가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인사하고 가셨고요. 저게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지고 그거는 이제 후보 본인의 결단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밑에서 이제 상황은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본인의 결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그날 새벽까지도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아마 새벽 2시가 넘어서 제가 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때 본인이 결별한 걸 잘했다고 생각했냐면은 그러니까 결별하자마자 김종인 위원장이 윤 씨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을 공격할 때 저분은 결국 저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결별하라고 한 거구나. 아마 오늘 뭐 내일 갈수록 이제 그 윤 후보에 대한 공격을 더 심하게 하겠죠. 예. 만약에 오늘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서 이준석 대표와는 같이 못 가는 식으로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내일부터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래도 당과 윤 후보를 위해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그 정권 그 교체를 위해서 갈까요? 아니면은 김종인 그 위원장하고 입을 맞춰가지고 강력하게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까요? 아마 그런 점이 지금 다수의 의원들이 지금 그 의총에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판단의 기준점으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 이준석 대표가 이 의원총회 이후에 뭐 가타부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앞서 제가 질문 드렸을 때는 잦은 사태는 없을 것 같다고 예측을 하셨는데. 진정성이 있는 아까 모두 발언이었다면 사실은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고 백의종군을 해야 될 것인데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의원들 그리고 주요 당직자들이 가서 얘기를 했고 보좌관 협의회에서도 그러지 마라. 다 왜 해당 행위를 하느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 약간 변화했지 그전까지는 하나도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럼 끝나고 나서 과연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게 며칠 갈 것인지 진정성이 있는 변화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잠시만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한 번만 제가 잠깐 짚고 박 의원님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권력 쟁탈전 할 때 필드에서 뛰고 있는 소속 보좌관들과 인력들 생각해봤냐. 당 면전에 총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당의 리더입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가리키는 거겠죠. 깃털보다 가벼운 현실, 치가 떨린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한번 잠깐 인용을 해봤습니다. 박 의원님. 그래도 만약에 목표가 정권 교체라면 사실 저 사람의 말이 진정성 있냐 없냐는 주관적 평가잖아요. 사실 누구나도 단언할 수 없다면 그래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좀 더 전향적으로 나왔고 어떤 직을 맡기더라도 선대본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사퇴보다는 청년층 공략을 위해서라도 이준석 대표를 안고 가야 되는 의견이 더 높다면 박 의원님처럼 강경하게 얘기하는 분들보다 뭔가 비공개 의총 이후에는 이준석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라는 의견도 많지 않을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전에 있었던 의총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일이 확률이 매우 낮다. 이미 강을 건넜다. 그래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한 달쯤 뒤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그걸 죽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의총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전의 분위기 연장선상에 있다면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전 오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의원총회에 참석을 한 거잖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여지가 있을지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글쎄 저는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박 의원님이 너무 좀 강경하셔서 혹은 뭐 꼭 의원님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너무 많이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요구하니까 뭐 대체적인 시각이 그렇다는 거지 또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의원들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2030은 그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가 2030이라는 거는 뭐 2030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2030 세대들이 모두가 이준석 대표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의 행동은 나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품성이나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2030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30만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2030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되지만 같은 취지로 40, 50, 60, 70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난주에 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그 정치개혁 정치 관련 법을 개정해가지고 18살이 되면은 그동안에는 그 투표권만 있었는데 이제는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18살이면 고3이죠. 그리고 그 지방선거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적어도 18살이 되면은 기본적인 우리가 사회에 돌아가는 걸 이해하고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이성적이며 어느 것이 공공선을 위해서 옳고 그른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근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하는 행동이 18살에게도 요구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공공선이라든지 합리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옳고 그름 여기에 판단의 기준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고 이거는 2030의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대로 모두 발언은 공개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준석 대표, 당대표의 거취를 포함한 여러 비공개 토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상 초유죠. 제1야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당 소속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반영을 해보고요. 다음 주제도 물론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